안녕하세요. 저는 옵티컬 컴퓨팅, 옵티컬 메모리, SPMP 울트라소닉 센서에 대해 발표할 윤상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제목 순서와 동일합니다. 옵티컬 컴퓨팅 논문을 통해 옵틱스의 장점 11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포토닉스는 일렉트로닉스의 10만 배 밴드위스를 가지므로 대규모 주파수 다중화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빠르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밴드위스가 넓으면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에 여러 신호를 할당하여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주파수 다중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토닉스는 저항으로 인한 연솔실이 일어나지 않고 빛의 산란이 일어나므로 포톤의 업솔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디시페이션이 거의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렉트로닉스는 선로 사이의 신호가 정기적으로 결합하여 크로스토크가 발생하고 정보의 손실 및 왜곡이 일어나며 전력 소모가 발생하지만 포토닉스는 선로 사이에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크로스가 가능합니다. 이는 멀티플렉시드 옵티컬 신텍시스와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게 하며 옵티컬 스위치 크로싱을 통해 더 컴팩트한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특징이 있지만 저는 이 디스페이션 부분에서 추가로 찾아보고 싶은 내용이 생겼습니다. 광 컴퓨팅의 효율성이 입력 및 출력의 변목 형상과 오버헤드에 의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풋 벡터 n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하는 것입니다. 연산 자체는 거의 프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데이터 입력을 위해 전자 데이터를 광학 도메인으로 변환한 다음 광학 응답을 다시 전자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이 듭니다. 다행히도 이 에너지 비용은 입력 벡터의 크기인 n으로만 확장되는 반면 수행되는 계산량은 선형 전파 시 n의 제곱, 비선형 전파 시 n의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n이 충분히 큰 경우 입력과 출력의 에너지 비용에 비해 계산량이 더 커지므로 효율적인 광 컴퓨팅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입력된 데이터를 가능한 한 많이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자 데이터를 광 프로세서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페널티가 모두 지불된 후에는 최대한 데이터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이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학 메모리를 통해 광신호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데이터를 광 프로세서로 입출력하여 변환시킬 때 생기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옵티컬 시그널을 재사용하여 완화시킨다는 것이 흥미로워 추가 옵티컬 메모리에 대한 레퍼런스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옵티컬 메모리에 앞서 빛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1과 0을 안정적 상태로 제공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특정 조건에서 두 상태 간의 전환이 가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마스터 슬레이브, 피드백 루프, 인적션 락킹, 페이스 체인지 매테리얼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마스터 슬레이브와 페이스 체인지 매테리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마스터 슬레이브입니다. 마스터란 현재 활성화된 구성 요소로 출력 신호의 주된 파장을 방출합니다. 슬레이브란 마스터 구성 요소에 의해 억제된 상태로 유지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파장 람다1, 람다2는 메모리의 이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람다1은 논리값 1로 대응이 되고 람다2는 논리값 0으로 대응됩니다. 활성 구성 요소 1은 람다1을 방출하고 활성 구성 요소 2는 람다2를 방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테이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테이트 1이란 람다1이 지배적인 상태로 활성 구성 요소 1이 마스터 역할을 하고 람다1을 방출하며
람다2는 억제된 상태로 유지되며 활성 구성 요소 2는 슬레이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메모리 출력 신호는 람다1에서 얻어집니다. 스테이트 2란 람다2가 지배적인 상태입니다. 활성 구성 요소 2가 마스터 역할을 하며 람다2를 방출하고 람다1은 억제된 상태로 유지되며 활성 구성 요소 1은 슬레이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메모리 출력 신호는 람다2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상태 전환은 외부에서 주입된 광신호에 의해 수행됩니다. 적절한 파장 람다1 또는 람다2와 전력을 가진 광이 마스터 구성 요소에 주입되어 현재 지배적인 상태를 억제합니다. 슬레이브 구성 요소가 마스터 역할을 맡아 새로운 파장을 방출하며 슬레이브 전환이 일어납니다. 새롭게 마스터가 된 구성 요소는 이전 마스터 구성 요소를 억제하는 신호를 방출하여 상태를 유지하는 홀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스 체인지 매테리얼입니다. 이는 OPCM이라고도 불리며 외부 자극에 따라 광학적 특성이 크게 변화하는 물질입니다. 비정질 상태는 논리값 1을 생성하며 정질 상태는 논리값 0을 생성하게 됩니다. 비정질화는 강한 외부 자극을 받고 빠르게 가열하며 급격한 속도로 냉각되면서 무질서한 구조를 갖게 되는 과정으로 형성됩니다. 반대로 결정화란 약한 외부 자극을 받고 천천히 가열되며 서서히 냉각되면서 규칙적인 구조를 갖게 됩니다. 기존 PCM은 높은 광손실, 신뢰할 수 없는 다중 레벨 작동, 낮은 내구성, 정확한 위상전이 조건이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고 몇 번이나 순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결정질 단계에서 광학 흡수가 상당하며 PCM 증착이 균일하지 않아 산란 손실이 가능하므로 높은 광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옵티컬 메모리입니다. 옵티컬 메모리의 방식으로는 총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VCSEL, 두 번째는 마이크로링 레이저입니다. VCSEL은 수직 공동표면 방출 레이저로 평광 상태에 따라 논리 0값과 논리 1값을 구별하게 됩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위층에 커런트와 연결 부위, 그 아래에는 반사율 99%의 미러, 가운데에는 캐비티, 맨 아래층에는 반사율이 더 높은 99.9%의 거울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빛이 위로 나오게 됩니다. 평광 방향이 X축과 평행일 때 논리 0값을 갖고 평광 방향이 Y축과 평행할 때 논리 1값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링 레이저입니다. 두 개의 마이크로링 레이저 A, B는 각각 독립된 레이저로 동작하며 두 개의 고유한 방향 모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CW란 레이저 빛이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는 것이고 ACW란 레이저 빛이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마이크로링 레이저를 연결하는 광도파관으로 특정 조건에서 한 레이저의 빛을 다른 레이저로 전달합니다. 이 도파관을 통해 외부에서 빛을 주입하거나 레이저 간의 상호작용을 제어하게 됩니다. 입력 신호는 외부에서 레이저로 주입되는 광신호로 주로 레이저의 발광 방향 CW 또는 ACW를 제어합니다. 상태를 전환하려면 외부에서 특정 조건의 광신호, 파장과 평광이 레이저 특성과 유사한 빛을 도파관에 주입해 주어야 합니다. 이 주입된 빛은 마이크로링 레이저 간의 동작을 동기화하여 CW 또는 ACW 방향으로 발광 상태를 전환합니다. 앞선 네 가지 방법 중 주입 잠금 기술, 인덕션 락킹을 통해 주입된 빛은 마스터링 레이저가 슬레이브링 레이저의 발광 방향을 잠그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두 레이저의 빛이 동일한 방향 CW 또는 ACW로 발광하도록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실리콘 포토닉스 MEMS 플랫폼 기반의 울트라소닉 센서입니다. 기존의 초음파 센서는 앞전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사용하여 초음파 압력 에너지를 전기신호로 변환합니다. 광범위한 초음파 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초음파 센서는 감도와 동적 범위가 고정되어 있어 세츄레이션과 낮은 감도의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제조 과정에서 많은 수작업이 필요해 비용이 높아진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실리콘 포토닉스 도파로와 MEMS 캔틸레버 구조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광학 초음파 센서는 높은 감도를 가지며 그 감도와 동적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센서는 실리콘 포토닉스와 MEMS 기술의 장점을 결합하여 초음파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센서의 공진 주파수는 캔틸레버의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수정할 수 있으며 또한 반도체 제조 공정을 활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센서의 작동 방식과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서는 실리콘 포토닉스 도파로와 MEMS 캔틸레버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EMS 캔틸레버는 기계적 진동에 매우 민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는 빛의 간섭 효과를 이용하여 MEMS 막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며 왼쪽 사진을 통해 캔틸레버의 끝과 건너편 지점에 웨이브 가이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트라 사운드에 의해 캔틸레버가 진동하게 되면서 마주보고 있는 웨이브 간의 거리가 달라지는데 이에 따라 들어오는 빛 중 공진 주파수와 알맞은 빛이 모듈레이션 되면서 모듈레이션된 빛과 모듈레이션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빛을 포토 디텍터에서 구분하여 이미징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토닉스와 일렉트로닉스와의 비교를 통한 포토닉스의 장점, 옵티컬 메모리, 실리콘 포토닉스와 MEMS 기반의 초음파 센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